박물관에서 도망친 조각상,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얼굴, 그리스 로마 신의 인간화, 이 정도의 주전 멘트로는 이분의 비주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얼굴로는 설렘 한도 초과, 무대에선 치명 한도 초과, 연기할 땐 달달 한도 초과. 이미 이분의 매력에 과하게 취해 있는데 아직도 못 보여준 게 많다는 욕심쟁이 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12년 만에 솔로 가수로 데뷔한 황민현씨, 반갑습니다. 네,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황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민현씨 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뭔가 이렇게 단체로 그쵸. 활동할 때 인사드렸던 것 같고. 그게 거의 한 4년, 5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나눠본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1대1로 얘기를 나눠보는 네. 건 처음인데, 그냥 음악방송국에서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것만 생각했을 때는 한 4년, 5년 전에. 맞아요. 와,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고요. 아, 반갑습니다. 또 1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통점을 좀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최서연 씨가 오늘 눈호강하는 날이네요 해주시고요. 김영민 님이 천사가 둘이나 지상에 떨어져서 지금 천국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런 멘트, 이런 주전 멘트들은 어때요? 이런 멘트들 좀 잘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고 그냥 네. 허허 약간 그러고 네. 넘어가는. 자, 이민영 님이 투샷 보고 있으니 시력이 좋아지는 기분이라고 하시고요. 또 표지은님께서 두 분 투샷이 너무 눈부셔서 화면 밝기를 낮추었습니다.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많은 분들께 또 행복한 금요일을 네. 선물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현 씨에게 하고픈 말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민현 씨가 사실 이렇게 나온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12년 만에 솔로 데뷔. 먼저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요. 와우. 고맙습니다. 야, 첫 솔로 앨범 제목이 Truth or Lie입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앨범이 그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컨셉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저의 다양한 이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앨범이고, 그러면서도 듣는 사람한테 그냥 정답은 없고 듣는 사람이 보이는 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저는 뭐 민현 씨 앨범이 나와서 찾아본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앨범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알고리즘 때문인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또 다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민현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배우 황민현, 그리고 뭐 예전에 뉴이스트로 있었을 때 멤버로서의 황민현의 모습과는 완전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을 맞아요. 느낄 수 있어서 와, 이 친구가 이렇게 능력치가 높았던 친구였나?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황민현 씨의 약간 재발견인 약간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앨범의 전반적인 컨셉이 그동안 못 보여준 민현 씨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매력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올해 1월에 환원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그 촬영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기간 동안 무대에 오르는 일도 없었고 드라마 촬영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돌 가수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좀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배우로 일할 때는 또 가수로서의 그 약간 뭔가 배고픔이 있죠. 뭔가. 있죠. 예. 뭔가 보여드리고 싶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또 저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앨범으로 어떤 칭찬이 가장 듣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번 솔로 앨범을 많이 기다려준 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앨범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무 수고했단 말 들으면 저는 되게 감동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팬분들이 뭐 팬사인회라든지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는 해주실 것 같은데. 많이 해주시죠. 그럴 때마다 또 힘을 얻고 앨범 진짜 내길 잘했다, 네, 힘들었지만 또 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타이틀곡 얘기도 나눠봐야겠죠. 제목이 히든 사이드. 자, 참고로 작곡가가 라이언전 님이 또 곡을 주셨네요. 맞아요. 이거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수많은 나를,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찾아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인상 깊고 듣기 좋은 노래인데 네. 제가 뉴이스트 활동할 때는 항상 이제 회사 내 프로듀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곡을 받아서 아니면 같이 작업을 해서 앨범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면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프로듀서 분들도 좀 외부에서 많이 곡을 받아서 곡을 받으시고 라이언전 씨와는 그러면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뭐 이제 뉴이스트 활동할 때도 곡을 받았던 적도 있고 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그 타이틀송이 또 라이언전 형 곡이어가지고 네 나야나 그래요? 네. 그게 라이언전님 곡이에요? 네. 그 유명한 게 라이언전 곡이에요? 네. 저도 최근에 그 라이언전님을 자주 뵐 일이 있어요. 같이 네.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분이 대단한 작곡가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작곡가님이셨군요. 그렇구나. 이거 9821님이 라이언전 그 눈물 많은 그분이요. 이게 그 저랑 함께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정말? 되게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심사를 하시다가 우시고 하시는데 되게 마음 따뜻하시고 능력치가 높은 작곡가님이셨군요. 네. 예. 히든사이드 이 노래 저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의외인 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약간 저음 맞아요. 톤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노래시던데요. 맞아요. 네. 역시 매력이 많으시군요. 대단한 매력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카드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카드를 날리는? 네. 뭐 그런 퍼포먼스도 카드를 있나요?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데 네. 이제 이거를 벌스 파트에서 날리면서 또 안무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카드가 되게 빨리 쏙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습할 때도 카드를 잘 날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번 무대를 할 때마다 100% 확률로 잘 날아가게끔 연습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했는데 가끔 타율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날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코앞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멋있게 쫙 예쁘게 날아갈 때도 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옆으로 싹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가끔 여기 코앞에 떨어지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그럴 있는데 때가 있었어요? 있죠. 네, 그럼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재밌네요. 네. 이런 또 비하인드까지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명함 같은 게 있나? 뭐 하나 날릴 게 있나요? 명함.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정직원은 아닌데. 네. 저희 가요광장 제작진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또 명함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거 날려도 돼요, 제가? 그럼요. 많아요. 아직 150장 정도 남아있으니까 요거 한번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한번 딱 멋있게 한번 아까 얘기하셨던 카메라 그 옆쪽으로 딱 지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되게 얼굴에서 되게 얼굴 잠깐 0.5초 약간 허망한 표정이 딱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약간 TMI가 실은 이게 방송할 때도 트럼프 카드 재질로 된 걸 사용하는데 이게 낱장으로 잘 안 날아가서 세 장을 붙여요.
이렇게. 네, 세 장을 미리 붙여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날아가나요? 그쵸. 날아가는데 이렇게 팔락팔락 떨어질 때는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무대를 열심히 하는 우리 황민현 씨의 모습.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리고 무대 의상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화려한 장갑도 끼시고 네. 시스루 위에 조끼도 입고 뭐 여러 무대 의상을 입었겠지만 요 의상은 내가 봐도 조금 다른 황민현 같았다. 아니면 이 의상만큼은 진짜 약간 좀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의상이 있을까요? 근데 의상은 뭐 이전에 아이돌 활동할 때도 다양한 걸 많이 입어봐서 크게 막 새롭다고 느낀 건 없는데 이번에 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손에 이렇게 그 네일 아트도 했었어요. 블랙으로.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정말 평소에 황민현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인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도전해보고 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무대에서 나왔을 때 네, 멋있게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그럼 네일 아트를 시도하실 건가요? 아니요. 전 정리만 깔끔한 손톱 관리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안무도 궁금해요. 안무도 너무 멋있던데. 이번에 이렇게 손가락을 목에 대고 이렇게 돌리는 안무가 있어요. 후렴 마지막에. 맞아. 이게 이제 열쇠를 여는 듯한 네, 내 안에 나를 찾아봐라. 깨운다. 이런 의미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안무에서 이거를 포인트 안무로 밀고 있어요. 이 포인트 안무에 뭐 이름 같은 게 있나요? 열쇠를 꽂아봐라 춤이라든지 이름은 못 정했는데 뭐 팬분들이 얘기해 준 거라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군요. 뭐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민현 씨의 팬분들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금 포인트 안무를 보고 요거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면은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보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숨겨진 민현 씨의 매력을 또 찾아봐야겠죠. 솔로 데뷔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지 보내주세요. 자, 황민현의 히든 사이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현 씨의 히든 사이드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원래 대부분 이 노래 톤이 높으면은 그냥 말할 때 톤도 높은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민현 씨.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주변이 아니고 이제 저도 막 다른 아티스트 분들 영상 많이 보다 보니까 그 10cm의 권장열 님도 다른 거 아세요? 목소리? 그래요? 네. 말할 때 엄청 두꺼우세요. 진짜요? 네. 부럽다. 너무 좋으신데요, 선배님. 아니. 저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조나니님이 몸이 저절로 리듬을 타네요. 박현아님이 또 진짜 말씀하시는 거랑 노래 목소리랑 많이 다르네요. 노래가 높당 노래 좋으니 제 플레이리스트 찜. 감사합니다. 최연진님이 무슨 노래 같냐고요? 저를 그냥 삼키는 노래 같아요. 삼켜져서 이제 타자를 못 하시면서 다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또 황민현 씨의 히든 사이드 또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2부로 넘어와서 남은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기광 막힌 초대석 황민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듣고 우선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둘 중 하나가 꼭 실행되어야만 한다면 히든사이드 포인트 안무처럼 백호 씨가 민현 씨 통장 계좌 열기 대 렌 씨가 민현 씨 사진첩 열기. 자, 계좌 대 사진첩. 하나, 둘, 셋. 사진첩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기광한테 꼭 자랑해야 한다면 손흥민한테 사인받은 썰 대 손흥민 경기 본 썰. 자, 사인 대 직관. 하나, 둘, 셋. 직관. 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둘 중 좀 더 끔찍한 것은 한 달 동안 청소 못하기 대 한 달 동안 손톱 못 깎기. 자, 청소 대 손톱. 하나, 둘, 셋. 손톱.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타이틀은
인간 복숭아 대 황제. 하나, 둘, 셋. 인간 복숭아. 좋아요. 좋습니다. 어때요? 밸런스가 좀 그래도 조금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한 답변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둘 중 하나가 꼭 실행되어야 사진첩. 한다면 자, 백호 씨가 민현 씨 통장 계좌 열기 대 레이 씨가 민현 씨 사진첩 열기. 사진첩을 선택해 주셨죠? 네. 왜요? 사진첩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통장엔 중요한 게 많죠. 통장엔 중요한 게 많죠. 사진첩에는 진짜 저는 막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뭐 있어봤자 셀카 아니면 뭐 사진을 핸드폰으로 잘 안 찍어요 평소에. 네. 그러면 주로 사진첩에 뭐 어떤 뭐 그냥 이제 뭐 SNS에 올리려고 찍었던 사진 셀카 그리고 뭐 그냥 하늘 사진 이런 거 많이 찍으니까 풍경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어서. 자, 그렇다면은 멤버들에게 어디까지 공유가 가능할까요? 통장까지 안 되고 공개 가능한 선. 저는 근데 올해 그룹 활동을 했지만 막 엄청나게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냥 서로 알 정도만 아는 게 맞아요. 그게 또 편할 때가 있으니까. 예. 자, 뉴이스트 멤버들이 솔로 앨범이 또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응원을 또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다들 바빠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 못 해줬지만 여전히 그 단체 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다들 노래 좋다고 활동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좋다. 덕담을 해줬습니다. 7611님이 하늘 사진이요? 천사라서 고향 사진 찍는 건가 하시는데 어때요? 그냥 하늘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평소에. 하늘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또 구름 많이 껴있는 날이면 빨리 날이 갰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도 생기고. 맑은 날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역시 천사여서 그런가 봐요. 예. 자, 여럿이 활동하다가 혼자 음악 방송을 하면 어쨌든 뭐 대기 시간도 좀 길 때도 있고 할 텐데 어땠어요?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심심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혼자 활동하니까 좀 뭔가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또 멤버들하고 얘기하는 건 다르니까. 그치, 뭔가 장난치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심심했는데 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워너원 같이 활동했던 박우진이라고 우진이가 저랑 같은 날 앨범이 나왔어요. 솔로 앨범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마지막 날 지난 일요일 날 방송 때는 또 대기실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게 오랜만에 또 옛날 얘기도 하고 좋네요. 좋았어요. 8092님이 햇띠 눈에서 하트 나와요 하시는데 티 났어요? 보였어요? 예. 인간 복숭아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에게 자랑한다면 손흥민한테 사인 받은 썰 대 경기 본 썰. 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선배님. 저는 진짜 축구 진심이죠. 혹시 프리미어리그 직관하셨나요? 한 번 했어요. 어떤 경기 하셨어요? 맨체스터 다 얘기해도 되나? 맨유 대 맨시티. 예. 근데 그게 그 예전에 아마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두준 씨랑 배틀 트립 에서 그걸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봤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최근에 보신 건가요? 저는 얼마 전에 골러 경기. 네. 그래서 저는 직관이라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와, 그쵸. 그것도 쉽지 않은 확률인데. 심지어 선발로 못 나와서. 원래 처음에 기대를 엄청 하고 갔는데 경기장에 앉아 있으면 1시간 전에 라인업이 뜨잖아요. 네네, 그렇죠. 선발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막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되게 춥잖아요, 그죠? 엄청 추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추워요, 그죠? 네. 맞아. 추워지면서 갑자기 집중도 떨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후반전에 저희가 자리가 벤치 바로 뒤였어요. 근데 몸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골을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꼭 그때부터 재밌었군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겠다.
다른 것도 다 부러운데요. 네. 그게 가장 제일 부러운 게 아닌가 싶고. 야, 사인도 근데 받으셨어요? 네, 또 감사하게도. 예. 그날? 네, 아니요, 그 다음 날, 예. 그 선수님도 그 브랜드 행사 때문에 행사가 있었고, 저도 브랜드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행사차 갔는데 이제 또 볼 기회가 생겨서. 맞아요. 오. 그래서 또 받으셨군요. 네. 너무 좋았겠다. 자,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보고 너무 흥분해서 카메라 액정을 깨먹었다고요? 깨먹은 건 아니고 안에 이제 액정이 나갔어요. 약간 그 액정 화면을 보면 여기 옆에 초록색 가루로 막 이렇게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는데 추워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카메라를 그래서 골을 넣으니까 막 저희 회사 이사님이랑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얼싸안고 하고 막 와 하다가 앉았는데 이제 옆자리 그 의자가 간격이 좁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동시에 앉은 거예요. 근데 앉으면서 카메라가 빠졌구나. 꼈어요 거기 그 의자 사이에 껴가지고. 근데 낀지 모르고 저는 패딩을 이렇게 당겨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맞닿다 보니까 액정이 나갔더라고요. 어때요? 지금은 괜찮나요, 그 친구는? 아니요,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아직 여유 있을 때 고치려고요. 얼른 또 병원에 가서 고치길 바라고요. 자,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유럽 5개 리그 도시에 가서 축구 보는 거라고? 맞습니다. 오,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구기 종목을 잘 못해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축구를 챙겨봐요, 다. 해외 리그, 네.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렇게 딱 가서 다 봐요. 보고 싶어요. 그게 보고 싶어서. 지금 그럼 어디 가서 직관을 해보신 거죠? 영국? 저는 말고? 영국밖에 못했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진짜 꼭 그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조민경님이 햇띠 너무 부러워 보여 하시는데 티 났어요. 오늘 되게 부러운 게 많네. 왜 이렇게 부럽냐? 예, 어쨌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 중 좀 더 끔찍한 것은 한 달 동안 청소 못하기 대 한 달 동안 손톱 못 깎기. 요것도 손톱을 제가 골랐는데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결벽증은 아닌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생활하는 걸 좋아해서 집을 청소 자주 해요. 근데 손톱도 잘하는 걸 안 좋아해서 정말 자주 깎는데 손톱을 고른 이유는 청소야. 이제 제가 외출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손톱은 저한테 항상 달려있는 거니까 계속 보이잖아요. 이게. 계속 보이고 신경 쓰이니까. 네, 그래서 손톱을 골랐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었던 그거가 기억이 나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게 산다. 되게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깨끗하다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막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뭔가 되게 셔츠부터 뭔가 약간 너무 약간 깨끗하고 뭔가 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청년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때요? 지금 저희 근데 되게 번잡한 거. 여기서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 공간만 깨끗하면 돼요. 제 차, 제 집.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근데 많이 깨끗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손님 초대해놓고 이게 너무 번잡한 거 아니요. 저도 되게 저의 데스크 일하는 공간이 좀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아니요. 조금 급히 정리 좀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손톱 깎기 같은 거를 조금 항상 좀 휴대를 하고 다니시는? 항상 챙겨 다녀요. 그래요? 네네. 진짜 그냥 자기 가방 같은데. 네네네. 잘 챙겨 다니고. 그리고 없을 때는 또 메이크업 스태프분들이 항상 챙겨 다녀주시니까 대기실에도 많이 깎고. 자, 5215님이 근데 네일은 어떻게 받았어요? 네일 받으면 손톱 못 깎지 않아요? 하시는데. 그거는 그 네일이라는 게 뭐라고 하죠? 색깔 칠하는 거? 색깔 칠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그런 네일보다는 되게 뭐 붙이는 거? 아니요. 네일을 칠하긴 하는데 좀 그게 멋인가 봐요. 저희 회사 이제 비주얼 팀에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대충 칠해요.
뭔지 아세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약간 네네. 번져 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아하. 그렇게 하고 끝나고 지우고 또 방송 있는 날 다시 와서 하고 이렇게.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 디테일. 네. 장윤경 님이 저는 얼마 전에 파리 경기 가서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골 넣는 거 다 보고 왔어요. 야, 와, 진짜 승자시네. 저도 메시 은퇴하기 전에 꼭 경기 보는 게 그러니까요. 꿈인데. 그러려면 무조건 파리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야 돼요. 파리 행사가 빨리 잡히기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타이틀은 인간 복숭아 대 황제. 네. 둘 다 멋있는 별명인 것 같은데. 인간 복숭아를 선택해 주셨죠? 인간 복숭아라는 별명은 우리 팬들이 많이 불러주는 그런 별명이어서 그래서 골랐어요. 언제부터 생겨진 별명이에요? 정확한 이렇게 언제 생겼다는 딱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이렇게 복숭아라고 불러주니까 그래서 저희 팬덤 이름이 또 황도예요. 황민현에서 황도예요? 거기서 따온 것도 있고 그냥 황민현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의미도 황도. 있고 또 팬들을 너무 귀여워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귀엽게 팬덤 이름을 진짜 멋있는 이름 많잖아 다른 아티스트분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팬들이 보면 너무 보고 있으면 귀여워서 그래서 귀엽게 지었습니다. 황도 너무 귀엽다. 그렇죠. 혹시 복숭아 진짜 드시는 복숭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복숭아. 자, 황제라는 별명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 만들어 주신 별명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별명은 뭔가 다른 아티스트한테 붙여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별명인데 황도는 뭔가 나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황도, 복숭아, 인간 복숭아. 예. 그렇죠. 인간 복숭아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진짜 맑고 약간 핑크하면서 깨끗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쉽지 않은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자, 이번 활동에 라디오 출연할 때마다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제가 라디오 출연할 때마다 그 DJ 분들께서 제 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선배님이 제 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걸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누가 원해? 우리 팬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팬분들이 원하셔서 팬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마치 그 말하는 인형의 볼을 눌렀을 때 맞아요. 인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연아님이 장안의 화제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3탄 기대할게요. 흰구리 퐁퐁냐옹. 자, 이예은님이 오빠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부탁해요. 9041님이 대장 인간 복숭아로서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3탄 만들자. 3탄 가보자. 황도가 기다려. 유희진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였군요. 네. 괜찮으실까요? 저도 선배님만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은데. 손가락 괜찮으시죠? 예. 손가락 깨끗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괜찮으시냐고. 네. 저는 괜찮은데. 네. 저 얼마든지. 저는 뭐 누르는 행위만 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예, 민현 씨가 괜찮다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죠?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뿅.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 가요광장이 네. 이번 활동 마지막 라디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피날레를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누르지 마세요. 피날레를. 네, 피날레를. 여기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제가 쑥스럽네요. 자,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민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 나갈 때도 끊임없이 또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자, 9871님이 햇띠 별명 쿼카도 만지면 벌금 내는 동물이잖아요. 쿼카 누르지 마세요. 가자 하시는데. 선배님 별명이 코카예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전 몰라요. 쿼카는 맞아요. 앞에서 다들 맞다고 해주시는데. 만지면 벌금을 냅니다, 여러분. 그 호주 가가지고 쿼카가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사람들 좋아하니까. 사랑받는 동물이잖아요. 네, 사랑받는 동물인데 만지시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지지 마세요. 사진만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아영님이 햇띠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햇띠가?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진짜 보기가 좋은데 뭔가 이렇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약간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김가빈님이 햇띠가 제일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전 아주 괜찮고요. 자, 0998님 전 중3 황도입니다. 근데 팬명이 너무 귀엽네요. 그쵸? 황도. 네.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앨범으로 오빠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늘 한결같이 다정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민현 씨랑 이렇게 또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따뜻하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다정한 사람이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팬분들도 그런 매력에 흠뻑 빠져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곽혜준 님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사랑해요 해주세요 하시는데, 혹시 팬분들에게 사랑해요라는 이런 멘트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제 물론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다른 멘트들로도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또 수연 씨랑 해나 씨랑 지금 이제 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에어땡으로 한쪽 귀를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시고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이제 업무 중이시니까 되게 좋으면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래서 뭔가 저희가 사랑해요라든지 주전 멘트를 하면 또 좋으시니까 표정을 못 숨기잖아요. 그럴 때 책상 밑으로 죽는 척하고 죽는 척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구나. 많은 우리 직장인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주전 멘트라든지 이렇게 좀 달콤한 멘트를 한마디씩 한번 뱉어볼까요? 좋아요. 예, 한번 또 민현 씨 먼저. 사랑해요. 잘한다. 담백하게. 너무 잘한다. 선배님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요? 네. 저는 그러면 좀 다른 멘트로 하겠습니다. 저 또 우리 수연 씨한테 배운 게 있어요. 네네. 꽃들이 말을 하네. 죄송합니다. 밖에 계신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 저기 밖에 유키스 수현 씨가 저 알려주셨는데 선배님이. 자기가 알려줬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예, 자기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주전 멘트도 해봤고요. 자, 9916님이 두 분 친해지면 안 될까요? 저를 위해서. 그럼요. 저는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김수현님이 햇띠 오늘 오랜만에 민현님 번호 물어보나요? 하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끝나고. 정말요? 네. 원래 이건 후배가 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번호 교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3451님이 수록곡 중에서 딱 한 곡 추천해 준다면, 왜냐면 저도 진짜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 중에서 딱 한 곡만 추천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이번에 방송 활동할 때 무대를 보여줬었던 어니스트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R&B 기반의 잔잔한 노래인데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들으면 잠도 잘 올 것 같은 그런 노래여서 약간 자장가처럼 팬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경님이 요즘 촬영 중인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소개도 해주세요. 야, 그럼 활동을 하면서 지금 드라마 촬영도 병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이구, 몸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드라마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드라마고요. 김소연 배우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방영 날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뭐 간단한 드라마 소개 좀 나와 있을 텐데. 아, 민현 씨가 맡은 역할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네. 부분은 아직 모르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소용없어 거짓말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 민현 씨랑 또 즐겁게 1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죠. 뭐 앨범 얘기라든지 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원래 선배님 팬이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네. 하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활동은 어제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가요광장 나와가지고 앨범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또 민현 씨 그냥 항상 오며 가며 저분들 되게 멋있다, 잘한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솔로 아티스트로서 또 색다른 황민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되게 좋은 영감을 받은 것 같고 정말 멋진 또 아티스트, 멋진 연기자로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1, 2부 끝곡으로는요, 황민현의 어니스트 들으면서 인간 복숭아 민현 씨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부로 돌아올게요. 안녕.